네, 반갑습니다. 천안 북일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2를 담당하게 된 김동건, 강사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대치, 분당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대치 타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천안 북일고나 전주 상산고 같은 전자사라고 보통 분류되죠. 그쪽 내신들을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사 외적인 활동들은 인간 강사분 교재를 통으로 집필을 한다던가 미투스에서 검토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과학을 쭉쭉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통합과학 2 2학기로 들어갈 텐데요. 과목 이름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1, 2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요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읽어보고 하면 괜찮은데 저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는 흡열 발열 기억날 겁니다. 그쵸? 흡열 발열 같은 경우는 중3 때 언급이 됐던 파트고 여기가 원래는 기존 화학 1에서 내려온 파트예요. 그래서 좀 약간 1학년들이 공부하기 좀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중화 반응과 연계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붙어 있고 요 파트들 지금 네모친 파트들이 통합과학 2에서 결국에는 승부처가 될 만한 파트예요. 물화가 어렵다, 물화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린 특히나 화학 파트가 전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 해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물리 파트로 분류되는 전기인데요. 사실 물리 기출된 걸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의 퀄리티나 이런 걸 차치하고 파트에서 낼 만한 게 사실 여기를 좀 분화해서 내도 괜찮거든요. 근데 출제된 걸 보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역학 통합과학 원 내용이죠. 원 내용 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출제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해봐야죠. 걱정을 해보고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중간 범위 여기는 실제 통과 2에서 나왔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때 나왔던 역학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면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되겠죠. 대비를 충분히 해가면서 준비를 해야겠고요. 네, 우리가 아까 어렵다고 말했던 화학 파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중화반응 파트 경우는 기말에도 걸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기가 승부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 파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자규도를 기반으로 한 발전. 그래서 보통은 여름 때 특강을 하면 산화한원 중화반응 그리고 발전, 전자규도 파트를 포함해서 특강을 여는 경우들이 많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들이 우리 중간고사, 당장 닥쳐있는 중간고사 범위에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파트 위주로 참 많이 나왔어요. 그쵸? 생명과학의 일부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재작년 3년 전 기출들을 보면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판을 좀 까봐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게 시험지 받으면 왼쪽 맨 윗칸에 적혀 있는 칸이에요. 네, 그래서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교육과정상 선행 출제된 문제는 없음. 과연 그런가? 아, 물론 명분은 다 있어요. 1학년 수준이야 라고 했을 때 명분이 다 있긴 한데 진짜 그런가?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학 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물리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한 것들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기는 이제 태양 에너지만 태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리을에 나와 있는 대류층으로 어쩌고저쩌고 쌀알무늬 이런 내용들의 분류하자면 지구과학 내용이죠. 하지만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리 파트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 실제 보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디귿 정도에서 끝나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우리는 리을도 많이 나온다. 이건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할 텐데 활자 자체가 좀 많아요. 친구들이 리을까지 보는 것도 버거울 수도 있고 보면은 문제랑 보기에 있는 선지 요게 폰트가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싣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물리학뿐만 아니고 뒤에 가서 생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학교 때와 달리 아마 고1 때 많이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1학기 때도 많이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이쪽 파트를 풀다 보면 중학교 때와 달리 고1 교과가 과학 과목이 특히나 쉽지가 않다. 나 옛날엔 과학을 잘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되게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실제로 많은 사고를 요합니다. 많은 사고를 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줄글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시간이 좀 모자라게 되죠. 그런 걸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될 측면이 있겠고요. 물리학 파트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는 진짜 전자기후도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다뤘던 반도체랑 합쳐가지고 PN, 그 순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통과 2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작용, 반작용과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통과 1에 나오는 역학 파트 내용인데 이걸 그냥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설계가 통과 1에서도 사실 즐겨내는 형태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 파트에서 내는 내용인데 명분은 있죠. F는 MA 배웠고 뉴턴 법칙 배웠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막무가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변별을 좀 하고 싶다. 우리는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학 파트입니다. 내용들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고1 수준을 넘어가진 않아요. 타 학교들, 특히나 다른 전자사 이런 데 보면은 이게 화학 원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있다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졌거든요. 산화하는 화학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뭘 좀 많이 가르치려는 경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막 산화수 규칙 가지고 산화수 맞추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1학년 수준을 준수하게 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까다롭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될 측면이 있고 좀 뭐랄까 하나하나 화학 반응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반응 이어도 사실 맞출 수 있어야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풀면 좋기 때문에 반응들을 충분히 잘 알고 들어가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4년기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실험이에요, 사실.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넘어가진 않는구나. 원까지 가진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1학년 때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온수의 변화. 산화환원에서의 각각의 이온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해 왔었고요. 네, 생지, 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실 크게 뭔가 변수는 없어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꼼꼼히 좀 읽어야 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실 지엽적이란 말을 저는 쓰진 않는데 왜냐하면은 지엽적이란 단어를 쓰면 학생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얘는 격가지네 이렇게 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좀 다 보기 위해서 이거는 지엽적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잘 읽었을 때 남학생들이 잘 안 되는 거긴 하죠. 그쵸? 잘 읽었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입니다. 그 지구과학 쌤들은 이 여기를 좀 읽어봤을 때 자기만의 말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이런 보기들이 실제로 수업 때 쓰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보기들이거든요.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하는데 인간에 의해 역사가 기록되기 전까지의 시기다. 이런 표현들은 학교에서 수업 때 썼을 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말을 해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인데, 네, 그래서 저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 수업 잘 들었니?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이런 화석 그림 문제들 빈출되는 형태고요. 말씀드린 거지만 진짜 활자 자체가 일단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이건 디귿까지 있는데도 여기만 지금 8줄 7줄이에요. 그쵸? 네,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이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림이 딱 뜨는 순간 혹은 그래프가 뜨는 순간에 자료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이런 활자까지 다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해서 충분히 등급 완성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줄글 자체가 깁니다. 그쵸? 아예 그냥 자료 제시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논리를 놓치면 안 되겠죠? 쭉 읽을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제가 실어봤는데 왜 실어봤냐면 이런 형태의 그림 자료가 제가 수능 때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능 때 처음 나온 자료인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전히 지금은 빈출되는 형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십수년째 봐왔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자료죠. 그 친구들은 십수년 된 자료여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랑 같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선행 출제 없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네, 주관식 단답형이었는데 미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대기 대순환 세 종류를 골라라. 딱딱딱 쓰면 돼요. 그럼 점수를 딱딱딱 따는 건데 일단 바뀐 통합과학에서는 얘 이름을 뭐 가르치면 안 된다는 아니죠. 근데 언급이 없어요. 교과서 자체 교과서에서는 특정 교과서에서는 아예 그 순환 자체를 빼버리기도 했고요. 이 순환 자체를 빼버리기도 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북일고가 다루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요 순환 그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순환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고 요런 것 때문에 사막화가 있긴 해 정도의 수준인데 가르친 거죠. 순환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름들까지 다 가르치고 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가르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선행 재료가 나온 거죠. 지구과학에 있는 내용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거는 뭐랄까 교사 교육 과정 자체를 좀 중시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 다행히도 일단 첫 번째 기존 통합과학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쓸 교재가 하이탑이기 때문에 하이탑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은 논리 전개상 이거 알려면 이거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탑으로서 충분히 전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런 것들 충분히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죠. 그쵸? 네,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김동건과. 네, 저는 막 인강을 찍고 아직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지만 이제 충분히 나아갈 거다 생각하고 현재 저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네. 그 활자로 적지 않았지만 이번 여름 중에서 일단 최고액을 돌파했고요. 지난 겨울에 겨울 중 최고액을 돌파했기 때문에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시험은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 반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저랑 같이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주교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이탑입니다.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교재보다 논리 전개상 그리고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선 이 내용을 알려면 그 전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이탑 교재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채택을 했고요. 매주 추가 과제가 나아갈 것이고 3단계 형태로 일단 네, 나눠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EBS 개념 완성도 좀 필요합니다. 개념 완성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선생님들이 일단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거 꼭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들까지 다 다룰 것이고 총괄평가라고 써놨습니다. 네, 모의 내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친구들끼리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어려울 수 있는지 어느 문제가 더 약한지까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후에는 의무 클리닉이 있고요. 복습 영상, 자유질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시를 보고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항으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거를 오늘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치면 보통 우리는 과학을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한 6일 동안 쭉 안 하다가 갑자기 6일 뒤 저녁에 과제 해야 돼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면 6일 뒤에 뭘 해봤자 사실상 처음 보는 내용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충분히 재점검해서 오늘 배운 건 오늘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자유롭게 나와서 질문, 클리닉 다 가능하고요. 복습 영상 유튜브 형태로 제공을 할 겁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분당 미래탐구가 카메라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원할 때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라고 했는데 네, 노래 제목이죠. 항시 그냥 질문을 받을 겁니다. 새벽에도 많이 하십니다. 그 친구들 보면 막 4시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권하진 않는데 어쨌든 궁금하면 뭐 오죽하면 이러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대비를 할 것이고요. 날아오면 이렇게 패드 형태로 답을 써서 보냅니다. 이게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종합하는 추가 과제 난이도 이럴 겁니다. 충분히 안내가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 강의평들입니다. 몇 가지 온 것만
좋은 것만 뽑았겠죠?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았어요. 과학이 싫었는데 이랬습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등등등. 요거는 통과 하나 틀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저녁에 네, 재작년에 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학원을 바꾸다가 저한테 정착을 한 케이스가 돼요. 네, 보면은 내신도 두 번이나 옮겼는데 항상 비슷했고 점수도 비슷했는데 쌤 수업 듣고 확 과학이 재밌어졌어요. 원래도 중간중간 흥미롭다 생각은 했지만 쭉 가서 쌤이 진짜 제가 만난 과학쌤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어케하면 MG어입니다. 어케하면 애들이 잘 이해할까 고민하셨던 게 보이기도 했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알아줬다니 감사하고요. 쭉 가서 그래서 재밌게 했다. 암기 과목 하기 싫을 때면 통과를 끼웠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학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공부하기 싫네. 나 과학해야 돼. 충격적이죠? 아 공부하기 싫은데 나 과학해야 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도 항상 되게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보여서 나도 나중에 저런 어른으로 이 정도까지였나 싶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과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특징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받았던 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제 후배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천안 북일고 수업이고요. 올바른 개념의 과학을 가르치는 김동건이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기출들 충분히 분석 잘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잘 해서 원하는 등급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8월 15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